2번에서 허위 표시죠. 정확히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짜고 하는 거짓말. 그러면 항상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죠. 짜고 하는 거니까. 항상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 따라서 항상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법조문 보시면 간단합니다. 108조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간단하죠? 간단한 아주 쉬운 문제 매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의이 나와 있고 요건에서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2번 진야 표시가 불일치될 것, 3번 상대방과 3번 알고 있을 것, 4번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할 것.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목적이나 동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묻지가 않습니다. 일단 판례를 뭐 한 개 정도는 좀 보긴 봐야 되지만 요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판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와 제3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조문 자체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잡하게 사례로 만들어서 문제를 내요. 사례로. 근데 실제로 사례가 고정적입니다. 정형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사례입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 사례가 보통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매매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을과 뭐해서 한 거죠? 짜고 한 거니까 이 가장 매매가 결국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고요. 이건 뭐예요?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죠.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 자, 근데 을이 안 돌려주려고 해요. 그럴 때 갑이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느냐?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적이지 않죠. 그죠? 갑이 왜 을과 짜고 가짜로 을에게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 그러나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무효인 이유는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결국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느냐? 채권자는 일단 첫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K 입장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렵죠. 그죠? 실제로 거의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갑의 행위를 또 뭐라고 하냐면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K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누가 취소하죠? 채권자가. 그래서 이 취소권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사행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K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을의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말소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위에 게 많겠어요? 밑에 게 많겠어요? 밑에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재판 중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소송 걸린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재판 중이라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해요. 일단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뭐로 샀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되어 있지 이 제3자에게 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면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선이 이기면 되고 뭐까지는 필요 없어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아까 진연이 의사표시에서 그 제3자도 뭐이면 돼요? 선임은 되죠. 그 사람도 뭐임을 추정받아요? 선임을. 따라서 제3자는 선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이미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코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는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교재 효과해가지고 1번 당사자 간의 효과,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실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책 보면은 뭔 개수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뭐 하자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드린 걸 먼저 뭐예요? 숙지하고 이해하시고 교재를 봐야 돼. 교재를 통해서 뭔가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아직 우리가 그게 안 돼.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이해하시고 교재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측에 보시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박스로 뭐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죠. 이거 외워야 될까요? 외우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외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요 제3자가 누구냐 문제예요.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지워보자. 일단 제3자가 누구냐 적어볼게요.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가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이것도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당사자예요.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하면 포괄승계인. 그럼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가 제3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요 K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요 채권자 K도 당사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죠. 언뜻 보니까 얘는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제3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모두 제3자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만 제3자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새롭게예요. 자 보시면 병과 정은 제3자예요. 왜냐하면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워요. 근데 K는 가장매매 전에 돈을 빌려줬다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측에 박스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는 자 하지 않는 자가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 후라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뭐라고요? 전이라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재를 읽어볼 건데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우측에 박스를 보는 이유는 뭐 연습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겠죠? 매너 1번부터 볼까요? 가장 매매의 매수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했어요. 언제 샀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샀으니까 제3자예요. 2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했어요? 가장 매매 후니까 뭐요? 제3자. 안 해도 되겠죠?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어요?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겠죠? 그러니까 뭐요? 제3자. 감 잡히시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언제 가등기 취득했어요? 가장 매매 후에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뭐요? 제3자. 감 잡히시죠?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볼게요. 자, 보세요. 자, 1번은 설명드릴 거예요. 뛰어넘을 겁니다. 2번 보시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언제 돈 빌렸을까요? 가장 양도 전에 빌렸겠죠. 그잖아요. 돈 빌려야 채권이 생기고 그래야 뭐요? 가짜 양도하든 진짜로 양도할 거겠죠. 따라서 이거는 가장 양도 전에 돈 빌렸으니까 채무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죠. 3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주의를 상속받은 자. 상속받은 자는 뭐죠? 포괄승계인이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4번은 의미가 없고 5번도 의미가 없어요. 6번 볼까요? 저당권 중 제한물건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건이에요. 그러면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포기 전에 제한물건이 설정됐다는 얘기죠. 이제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7번은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1번은 뛰어넘었잖아요. 1번은 외우셔야 돼. 1번은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그죠? 자,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가장 매매라고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선 게임 끝이죠. 요 건물 넘어갔죠. 그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이제는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갑은 손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더 지워요? 자, 돈 갚기 싫어서 어떻게 을한테 가짜로 버려놨어요? 등기해 놨더니 병한테 뭐예요? 팔아먹었어요. 근데 병이 어떻게 해요? 몰랐대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갖게 되면 갑은 건물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을 찾아가겠죠? 이 자식, 이 자식아, 왜 네가 네 꼴을 팔아먹이 자식아. 다시 말하면 이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을을 만나가지고 야 자식아, 내 거 팔아먹었으니까 병한테 돈 받은 거 내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갑은 이 건물을 찾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팔아치워 놓으니까 그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돈으로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무에게 양도했다면 요 무가 1번 가장매매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뭐예요? 양수인이에요.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얘는 명백히 가장매매 후에 양도받았죠. 따라서 새로 와요. 새로운데도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제3자가 아니냐면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관계라는 건 뭐냐면 무효가 됐을 때 피해를 봐야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효가 됐든 유효가 됐든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뭐가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판 것이 유효하다면 진짜 판 거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짜로 팔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무효여야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효이면 유리해지는 사람이에요. 무효로 피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이냐 후는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시간 제약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1번 하나만 외우자고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시고 나머지 거는 뭐예요? 전인지 후인지만 따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가 나와 있는 풀어볼까요? 쉬워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세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언제 가압류했어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했겠죠. 그죠? 제3자.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요. 가압류가 가등기가 이게 아니에요. 가압류든 가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 후에 해야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가압류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저당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3자죠. 2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통정허위 표시 후죠? 제3자. 기억된 답이 1번이에요. 리급번 대리는 안 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리얼번 통정허위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도 제3자가 아닌데 이것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게 따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 그래서 실제로 디귿 어려운 거 아니고요. 대리에서 보면
리을도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외울 건 아니란 얘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와요.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들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일단 판례라고 해서 따로 기억할 것은 2번 판례 하나예요. 2번 판례. 나머지 것들은 아까 수업에서 설명드린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다 카베되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2번 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동일인의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뭐가 떠오르세요? 학교가 떠오르시죠. 그 사건이.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교 사건에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은 뭐예요? 돈을 갚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됐을 때 오히려 누가요? 교직원들이 승소했다. 그런 말씀드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학교가 값을 내세워서 K라는 은행에다가 뭘 했습니까? 대출을 신청을 했고 그 대출금이 누구한테요? 학교로 다 갔는데 나중에 이 대출금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는 요 값, 교직원을 기준으로 따졌다가 뭐 했어요? 패소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자고요. 지금 학교는 어떤 의사냐면 자신이 대출을 받을 의사죠. 그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누굴 내세웠어요? 같은 교직원들을 내세웠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의사표시가 명백히 뭐가 돼요? 불일치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됐죠? 동의하시죠? 물론 학교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고요. 더더군다나 은행의 행인데 은행은 이 대출금을 누구한테 직접 줬어요? 학교에다 직접 줬잖아요. 은행이 어떤 데예요? 은행이 뭐예요? 합의해 준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은행이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예요? 통정까지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어휘 표시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대출 자체가 통정어휘 표시여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교직원들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학교 사건,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사건은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고 뭐이긴 해요? 통정어휘 표시긴 하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2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무슨 떼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니까 2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결론만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뭐이긴 해요? 통정허위 표시긴 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3번에서 허위 표시의 철회가 나와요.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할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효과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 효과가 발생 안 했다면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끝. 그 다음 우측에 보신 4번 허위 표시 추인인데 나중에 할 겁니다.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되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3번 합동행위는 저희가 모르기로 했죠. 가입입니다. 보실 필요 없고 4번 가족법상 행위나 5번 소송행위나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와 같아요. 그래서 뭐만 주의하시면 됩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어휘 표시가 뭐 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다. 왜요?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오고 신탁행위가 나옵니다. 자,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반사회적인가요? 반사회적이진 않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가 전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죠. 근데 문제는 요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이거를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을이 걸렸어요. 걸리면 세금 추징받겠죠.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매매했어를 하지 마. 당신을 매매한 게 아니라 증여한 거야. 증여세 내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는 무효지만 뭐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증여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야 증여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매도 무효고 증여도 무효면 그래요? 저 등기 말소할게요. 그럼 말소하면 증여세 못 받잖아. 쉽게 말하면 무효인 것은 뭐예요? 매매가 무효고 뭐가 실질이 유효한 거예요? 증여가 유효하니까 뭘 내란 얘기예요? 증여세 내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따라서 여기서 무효인 것은 뭐예요? 매매가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따라서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가 나오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탁행위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신탁행위는 당사자가 어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법적인 권리를 이전하면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넘는이라는 두 글자예요. 넘는. 다 먼저 읽어볼 건데 신탁행위는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투자신탁 이거하고 상관이 있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는 뭐냐면 넘는 권리를 주는 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고자 하는 권리보다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거를 신탁행위라고 해요. 명의신탁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도담보는 신탁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교재를 넘겨보시면 이제 디귿번 나와 있고 박스에 유효한 명의신탁인데 가입합니다. 이 박스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신탁행위가 아니에요. 아니고 디귿번이 나오는데 하나 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담보. 그래서 디귿번 해서 예컨대 쭉 나오고 마지막에 양도담보 추가로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흔하지만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요. 갑과 을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죠? 담보가 목적이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 제가 저번 달 기초강의하면서 굉장히 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와요. 근데 이게요. 통정어휘 표시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
갑과 을의 의사는 명백히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가고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갑과 을 간에 뭐가 있어요? 계약, 통정이 있으니까 이 양도담보는 뭐처럼 보이냐면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무효죠. 진짜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은닉행위 유효한 거죠.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신탁행위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여기 앞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신탁행위는 교재에 나와 있는 디귿이죠.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을이 골치를 썩고 있는데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야, 왜 이렇게 표정이 멋있은 표정이야? 이 자식이 빌려갈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실고점 칠해거리더니 안 줘 미치겠어. 그때 병이 을한테 내가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갑을 찾아간 거죠. 야 임마 빨리 을한테 돈 갚아 자식아 라고 지랄거리면 갑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자식아. 네가 빌려줘 수자식아 왜 네가 와서 치라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가서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치라고 했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네.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이놈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우리 병한테 채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 돈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대리권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 큰 것을 주는 척하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신탁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죠? 다음 겁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 진짜 주는 것은 뭐예요? 은닉행위 유효.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신탁행위. 신탁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따라서 병은 아까 나왔지만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실제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6번 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 효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죠? 따라서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이 판례는 따로 기억할 판례가 아닌데 넣어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짜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래 놓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해줘. 이래서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기억하지 마세요. 따로 기억하면 또 얘하고 뭐예요?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어떤 미친놈이 그죠? 없겠죠, 그죠? 그럼이 없어요. 자, 마지막에 확인 문제 풀어봅니다. 판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 가입입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사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지금 보는 문제 같은 사례 문제를 내는데 갑을병도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나오니까 사례가 나온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어차피 문제에 나오는 사례는 수업 시간에 뭐 한 사람 아니요? 다룬 사례만 나와요. 수업 시간에 수백 번 반복한 사례만 나오니까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 병은 선이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무효가 아닌 거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이제는 을도 갑도 채권자도 병한테 개길 수 없어요. 이미 누구 거예요? 병 거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죠. 병이 선이어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정은 선, 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이의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X인데 이게 나중에 할 건데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주장할 수 있고요. 얘도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야? 가져가. 말릴 이유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죠. 5번. 갑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통정어휘 표시이기 때문에 뭐죠? 무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착오를 볼 겁니다. 그죠? 다 했는데 오늘 수업하시면서 힘들었죠? 이 부분이 원래는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 자체가 딱딱하지는 않지만 재밌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긴 하니까 본인이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충격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